첩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블랙 요원. 신분 위장한 채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 말하는데요. 이 블랙 요원의 리스트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정보 요원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이트 요원이 있고 블랙 요원이 있습니다. 화이트 요원은 이제 대사관에 파견이 돼서 이제 공식적인 직위를 가지고 정보 활동을 하는 요원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이제 해외에서 외국에서 정보 활동을 하는 요원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은 군무원이 해당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 그리고 활동 내역 등을 이른바 이제 조선족 중국 동포에게 제공한 혐의로 일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네, 해당 혐의 받고 있는 군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 PC가 해킹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검찰이 이제 군무원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가 간첩죄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이제 간첩이라고 하면 형법상 그리고 군 형법상 간첩이라고 하면 이제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간첩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그리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등을 이제 간첩 행위라고 합니다. 적이란 부분이 중요한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형법이 1953년에 제정이 돼서요. 현재까지 적은 북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을 위한 행위를 이제 간첩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군무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한 대상이 이제 북한이 아니고 근데 중국 국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 그렇습니다. 예. 이 행위를 간첩으로 바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제 적국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래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정치권 중심으로 이 간첩죄 범위 좀 이렇게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안보 환경이 변화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북한만을 적국으로 상정을 하고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안보 환경이 이제 바뀌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제3국을 통한 정보 유출, 그리고 제3국에 의한 정보 침탈 등이 이제 사이버 안보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간첩의 범위를 북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적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른바 외국으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논의가 쭉 있어 왔습니다. 다만 뭐 어느 정도 범위를 간첩으로 볼 것인지 적의 범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일단 논란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고 있고 현재 논의가 계속 중인 상황입니다. 네, 정보 활동을 어디까지 제한해야 될 것이 방첩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분명히 해외에 다른 나라 가서 그런 정보 활동을 하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좀 해야 돼. 우리가 너무 강화시키면 해외에서 우리 요원들도 위험해지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예, 다만 이제 그 간첩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번 사안처럼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장 큰 차이는 사실 형량의 문제입니다. 예. 즉 간첩 행위를 한 경우에는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에 처할 수 있지만 이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면은 이제 징역 10년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침탈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볍게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법률 개정은 현실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요원들이 뭐 특별히 어떤 신상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이슈와 법률 오늘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 어려운 법률 좀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